안녕하세요, 정선문입니다. 오늘은 결혼 전에 시어머니한테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줘서 빚을 지게 된 분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가보시죠. 저는 지금 8천 정도 빚이 있고요. 나이는 32이고 여자입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한테 대출 받아서 사업 자금을 빌려주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셔서 저한테 대출을 받아달라고 권유하셨고, 이건 이제 사업 자금으로 써야 되니까 좀 빌려달라고 하셨고요. 이제 돈을 갚아주신다는 목적으로 빌리셨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능력이 안 되셔서 지금은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겠네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나서도 이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결혼 전에 하셨다는 게 많이 의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혼 전에 제가 신랑이랑 연애하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 집을 3년 정도 지나서부터 이제 들락날락 했어요. 네네네. 주말에 막 밥 먹으러도 가고 네네네. 그랬었던 사이라 보통 시어머니랑 며느리랑은 서먹서먹한 사이인데 네.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서먹한 느낌은 없었고 약간 네. 어머니랑 엄마 같은 느낌이었었고 이게 결혼 전에 결혼 준비하면서 빌려달라고 하셨던 부분이요. 근데 그때는 조금 금액이 작았던 부분이라 한 번에 다 네, 한 한 게 번이 조금씩. 다 이게 조금씩 여러 번 빌린 거여서 처음에 초반에는 작은 금액이었어서 네. 어머니가 충분히 이제 주실 수 있는 금액이었어서 그때는 그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드리는 경우였죠. 이게 마찬가지로 그 시어머니 쪽도 대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출 다른 곳 금융기관에 받고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돈을 빌리게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그냥 어떤 식으로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나요? 결혼 전에는 제가 어머니가 빚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신용회복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어머니 지인한테도 계속 이제 돈을 빌리시는 상태이시더라고요. 그걸 또 변제를 해야 하니까 또 네네. 돈이 필요한 네네. 이게 악순환이 되는 네네네. 거예요. 그랬었었는데 이제 그게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었거든요. 네.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네. 근데 이게 점점 연도가 지나다 그렇죠. 보니까 쌓이니까. 쌓이고 또 빌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맞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는 원금만 있는 게 아니고 이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같이. 또 가까운 사람일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드리는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사업이 돼서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네네네.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근데 이게 사업은 안 돌아가시는데 드려야 되는 분은 많고 이러니까 저희한테 그때는 이제 뭐 이 정도는 네네네네. 어머니가 갚으실 시작은. 수 있지라고 해서 그리고 매번 그게 초반에는 그래도 잘 주셨었어요. 잘 주셨어가지고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사업이 안 좋아지시면서 안 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때 당시 배우자분은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같이 상의를 했던 거예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남편한테 말을 했죠. 네. 남편한테 어머니가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하신다. 네. 사업 자금으로 네.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받아달라고 하신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그때는 이제 같이 의견을 했는데 네. 이제 그때도 남편은 어머니가 그때는 사업이 좀 잘 되셨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잘 갚으실 거다. 그래도 적은 금액이니까 네, 우리라도 도와주자라고 네. 하셔가지고 오죽 힘들면 네. 그래서 도와주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마음고생 많이 심하셨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진짜 있으시죠.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갚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 팡 터지고 나서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매달 돌아오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이게 날짜도 다 다르겠지만. 갚으면 돌아오고 매달. 해버리니까. 그래서 막 원래 솔직히 건드리면 안 되는 돈도 막 건드리고 이제 애기 그 성장할 때 쓰는 돈은 솔직히 애기 갑자기 아프거나 그런 경우에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매달 얼마씩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좀 쌓이면 많이 좀 쌓였었거든요. 한 200, 300 정도 쌓였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건드릴 수 있는 밖에 하는 상황이 이제 되는 상황이 거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저희도 솔직히 안 건드리고 싶은데 그것까지
그래서 남편이 저번에 한번 돈 문제 때문에 싸웠었거든요. 네네. 근데 남편이 울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다. 나도 내 자녀 그 돈을 건드리고 싶겠냐. 저도 막 이걸 풀 수 있는 게 남편밖에 없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남편한테 막 쏘아붙였는데 남편이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빚지고 싶지 않았다. 누가 애기 성장 자금을 건드리고 싶겠냐. 그래서 남편이랑 둘이 같이 껴안고 운 적도 있고.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저희가 빌린 금액은 아닌데 네. 어머니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이걸 또 어머님 탓하기는 또 저희가 빌려드린 네, 네. 부분이라 네.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라 좀 남편한테 많이 막말도 하고 그랬던 결혼하시기 전에는 돈을 이제 빌려주기 전에 교류도 있었고 가족처럼 좀 지냈다고 딸처럼 지냈다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사이가 되게 좋으셨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거의 어머님이 회사 일로 바쁘셔서 못 본 지 거의 한 2달. 아버님 집에는 2주에 한 번씩 가거든요. 저희가 네네네. 이제 저녁 먹으러. 아버님도 어머님이 일을 하신 상태여서 거의 주로 혼자 지내신다고 보시면 돼서 그거 좀 적적하실까봐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아기 데리고 가고 있어요. 아버님은 자주 보는데 어머님은 거의 못 빼고 거의 전화통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제가 전화 드리거든요. 어머니 돈 좀 조금만 주세요. 그 일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하루에 2번씩은 전화해서 어머니 오늘은 돈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사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사이가 조금 좋을 수가 없죠. 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껄끄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머님이니까 부모님이니까 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연을 끊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냥 조금 껄끄럽게 매번 만나면 그냥 어머님한테 어머니 돈 언제 줄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 사이가 각별하고 좋았는데 네. 이 일로 인해서 사이가 멀어진 건 어쩔 수 없이 부정할 수 없겠네요. 전화 드리는 것도 안부 전화가 아니고 네. 마치 채권자 채무자처럼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 그게 근데 또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은 받아야 또 받긴 받아야지. 여기도 살아요. 여기 저희도 살 수 가정이 있으니까. 아이 또 지금 케어해야 하고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뭐 애기 생활용품 사거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온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뭐 돈이 떨어지지 않는 뭐 로또가 되지 않는 한은 벌어들이는 소득은 딱 정해졌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금액이 네. 있는데 진짜 힘드셨겠어요. 남편도 거의 식사를 원래 새끼 다 했는데 네. 요즘에는 나가는 돈이 있고 쓸 수 있는 돈이 그쵸, 한정되어 그쵸, 있으니까 네. 식사도 거의 아침 겸 점심으로 먹고 가거나 회사 가도 점심 안 먹고 이제 그냥 저녁에 와서 먹고 집에서 자녀분은 지금 몇 명? 지금 아이 한 명이요. 한 명. 네. 3인 가족이 생활을 하시는 거죠? 네네네. 지금 그러면 소득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알바 오전에 이제 아기 보내는 시간으로 해가지고 알바를 하고 있고요. 남편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그럼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셨던 거예요? 소득이 저희가 다 합하면 450에서 500 초반 소득이 그 정도 되는데 거의 지금 그게 신용회복 하기 전에는 카드값이나 대출값으로 다 나가는 상태여서 한 달 생활하기가 좀 힘든 상태였어요. 원리금에 대한 개념은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잘. 원금하고 이자인데 8,000원에 10%만 돼도 이자가 800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3인 가족 생활을 하셔야 하는데 네. 이자 비용, 금융 비용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나가셨던 거예요? 금융 비용이 거의 저희가 월급이 450에서 500 초반이면 거의 80% 이상 450 정도는 다 나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그러면 너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면 한 1년 정도. 그럼 이걸 주변에 알리거나 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적은 있으세요? 저희 부모님한테 저희가 지금 빚을 또 저희 엄마한테 지금 600을 빌렸고요. 친정? 네네. 그리고 시아버님한테도 300을 빌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갚아주신다는 대출금을 저희가 막아야 되는데 저희도 안 되니까 돌려막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부모님은 어느 정도 아시고 있는 상태. 지금 올해 목표는 이제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빌린 돈을 이제 갚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어요? 아까 네. 잠깐 신용 그 신용회복위원회 알아봤는데 그게 기간이 좀 길기는 해도 저희가 매달 생활하는 걸로 기반을 해서 낼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120개월씩 10년씩 납부하시는 거 설명 들으셨어요? 네네네. 중간에 상환도 할 수 있다고 해주셔서 이제 매달 어머니가 주신 돈을 일부를 일단 모아서 네. 저희가 미리 빌린 이제 친엄마랑 시아버님한테 먼저 돈을 갚고 저희가 그동안 돌려막기 했던 그 돈을 원상복귀 시켜놓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돈을 조금씩 꼬박꼬박 모아서 이제 10년 안에 10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 10년 안에 갚을 생각입니다. 그 제도는 원금은 다 변제를 해야 하고 이자만 네.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긴 시간 동안 힘드실 텐데. 근데 이게 저희가 신용회복하기 전에는 너무 원금이랑 이자가 너무 세서 저희가 생활은 또 해야 되고 갚기는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좀 해서 그나마 좀 카드를 못 쓰고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한데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좀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제도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게 남편이 먼저 신용회복을 했었어가지고 네네. 저도 알게 된 케이스. 그 종류가 이제 연체 전 그러니까 신속 채무 조정, 네네네네.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이렇게 네네네네. 종류가 있는데 배우자분은 다른 걸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똑같은 거? 네. 신속? 그러니까 그럼 똑같이 120개월, 네네, 10년 동안. 맞아요. 네네. 지금 이제 정해진 금액이 있고 매달 나가는 비용이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버티기가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신용회복을 해서 그나마 조금 마음이 놓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전에는 진짜 결제일만 되면 제가 진짜 예민해서 매번 어머님한테 울면서 전화하고 막 하소연도 했었거든요. 이러다 진짜 죽는다. 살려달라. 약간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말로는 주신다 하는데 이게 상황이 어머니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나마 그 전에 그렇게 하소연하고 막 남편이랑 이제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싸우고 했었어가지고 그런 거는 조금 그래도 덜 해서 요즘에 좀 마음이 그나마 조금 편해요. 그러면 연체를 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25일이 결제일인데 네네. 보통 10일? 10일은 기본. 연체? 네, 그래서 거의 그거를 6개월, 7개월 동안 5일에서 10일 사이로 막 연체해서 조금씩 갚고 막 이랬었어가지고. 그 연체를 하면 채권자들이 채권 추심이라는 걸 하잖아요. 독촉하고 네네네.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전화는 거의 매일 하고요. 그 채권자가 총 몇 군데나 되셨어요? 전부 카드사 다 포함해서? 하나랑 농협이랑 하나도 카드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사 2개, 농협 은행 하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연락이 오면 입금해라 그런 것들 되게 힘드셨을 텐데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채권 연체하시면서. 그 방문 추심해서 집에 이제 찾아온다. 그게 조금 무서웠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 솔직히 막 빚이란 걸 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카드도 결혼하고 나서 쓰기 시작했고 했는데 이게 독촉이라고 해야 되나? 독촉이 계속 돈 안 갚으니까. 그러니까 돈은 저도 갚고 싶은데 못 갚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전화를 하시고 오신다고 하시니까 방문하는 게 좀 무서웠었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신용회복을 신청을 해도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약간 협박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 신용회복 신청했다. 근데 아직 방문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카드 뭐 연체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연체 이력이 별로 없어서 신용회복 신청하셔도 안 될 가능성이 많이 높으시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조금씩 변제를 하시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채권자들 입장이었죠. 네. 그래서 그게 좀 무서웠어요. 그럼 이제 친정 부모님이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는 몰라요. 그냥 어머니 때문에 빚은 진 거는 알고 계세요. 제가 100%는 다 오픈은 이게 오픈하면 남편의 신뢰도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이게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돼서 그런 면 때문에 어머니가 카드로 빈 빚을 제가 갚고 있다라고만 설명을 드렸었던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가장
어렵고 힘드신 상황을 지금 겪고 계신 거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적은 언제 좀 있으셨을까요? 저는 남편이랑 싸울 때가 가장 고통. 이 일로 인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남편도 솔직히 지려고 했던 빚도 아니고 저도 이렇게 될 상황이라고 생각도 못했었던 상황이었던 거라 이것 때문에 남편이랑 뭐 이혼을 하네 마네 뭐 그 정도까지 네, 가셨어요? 뭐, 난 이러면 너랑 못 산다, 막 약간, 그러니까 제가 좀 한번 예민해지면 이제 극단 상황까지 막 생각하는 타입이라. 이 일로?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부모님이 만약에 알게 되면. 네.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도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여기 윗집에 바로 사시거든요. 친가 쪽, 네. 친정 쪽이. 가까이 사니까 이런 거를 솔직히 좀 들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릴 때도 일부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내가 어머님 때문에 빚을 졌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혼자 마음속으로 막 끙끙끙끙 앓다가 결국에 이제 엄마한테 얘기는 해서 그래서 좀 어머님한테 돈을- 좀 이렇게 돌려받기를 했지만 그것도 상황이 안 돼서 그것도 이제 네. 한계까지 오신 거잖아요. 한계까지 와서 어디에다 돈을 변제를 해야 이제 채권 네. 수집 연체가 막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머니가 남편은 가족이니까 이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저한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네. 그냥 단호하게, 그러니까 저도 약간 단호한 그런 걸 거절을 네, 못하는, 네, 네. 그것도 가족이다 보니까 네네네. 거절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드린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그때도 대출 받아서 아니요. 저는 이제 지금 거의 결혼한 지 5년 지났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거의 한 3, 4년을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네. 막 이래서 저는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진짜 단호하게가 아니라 절대 안 빌려드릴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도 그냥 언뜻 시어머니한테, 예, 시어머니한테 빚을 좀 내서 드렸다는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는 저도 얘기는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네. 이게 그 안에 속사정까지는 얘기는 못하고 그쵸. 왜 그러냐면 네. 내 혼자 이게 너무 끙끙 앓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걸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뭐하고 너무 이게 힘들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또 누굴 탓할 수도 없고 어쨌든 선택은 본인이 하셔서 결정을 해주신 맞아요. 거잖아요. 제가 선택한 거라 이걸 또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그나마 얘기하는 건 남편. 그러다 보면 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남편한테 아니 왜 어머니는 돈을 안 주냐. 그럼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주고 싶은 입장인데 또 입장이 이게 또 안 되니까 들어오는 나이도 다르고 그분들한테 돈 달라고 사정을 해도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되게 소량이라.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계속 이자가 붙으니까 카드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맥스잖아요. 15%. 네, 거의 16%. 그러니까 거의 그러면 20%가 한계인데 20% 가까이 되면 8천이면 20%면 1,600만 원 이자만.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소득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맞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자녀분도 있는데 이게 애기 낳고 나서 좀 더 둘이 살 때는 네. 그냥 둘 네네. 다 벌었으니까 그래 좀 충당해보자, 내가 좀 덜 쓰면 네. 되지 이런 게 있었는데 애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애기한테 지출되는 부분이 이게 언제 지출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뭐 기저귀값이라든지 뭐 애기가 뭐 장난감을 사달라고는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사주고 싶어도 시중에 저희가 지금 카드도 못 쓰는 상황이니까 오로지 현금, 오로지 월급 그걸로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 원래 가계부도 안 썼거든요. 근데 2달 전부터 지금 제 월급 받은 걸로 애기 생활비를 쓰고 있어요. 애기 식비랑 생활비 같은 거 한 달 월급 받으면 이제 그 한 달로 다음 달 월급 날까지 애기 또 식비, 버티고. 네, 식비 막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 진짜 쓰는 대로 썼었거든요. 네, 카드를.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사면 가계부에 적고 얼마 남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어. 애기 식비랑 애기가 쓰는 생활비로 제일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배달도 거의 안 시켜 먹고 예전에 진짜 배달 많이 시켜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집에서 식재료 사서 거의 해 먹고 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좀 안 좋은 극단적인 생각을 해보신 적은 혹시 있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약간 그런 현타라고 해야 네, 되나? 네, 네. 그런 게 좀 많이 와서 음. 막 제 머리도 막 쥐어뜯고 막 소리도 이게 울분이 쌓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화병이라고. 네. 화병인데 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네. 남편한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래서 애기 없을 때 이제 혼자 있을 때 울면서 막 소리도 질러보고 막 혼자서? 네, 막 혼자 막 자해도 해보고 근데 그거 하면 그나마 조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를 분출을 네네네. 하니까 그나마 스트레스긴 스트레스인데 이제 조금 그나마 풀리는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그것도 자주 하는 거. 그걸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그러니까 하다 보면 또 거의 물건도 던져보고. 아.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는 막 소리 지르는 걸로 했는데 네네네. 이게 소리 지르는 걸로 안 풀리니까 네. 이제 막 물건도 던져보고 막 뭐 이렇게 막 종이 같은 것도 막 찢어보고.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셨죠? 아니에요. 뭐 물건을 찢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막 어쨌든 이게 폭력이잖아요. 네. 폭력. 남한테는 안 하더라도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하시는 혼자 막 자해도 막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러면서 막 머리 막 쥐어뜯고 막 머리 잡아 당기고 막 머리 막 때려보기도 해보고 막 그랬었어요. 막 몸도 때려보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쵸, 가슴도 그쵸, 막 그쵸. 쿵쿵쿵 치고 그걸 누구한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또 남편한테 한다고 해서 남편한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혼자 좀 많이 삭힌 것 같아요. 진짜 이것 막 때문에 때리면서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 이 또한 다 지나가실 거예요.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좀 국가에서 하는 채무 조정을 네. 하시는 거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될 거예요. 이거는 신청을 하셨으니까 국가에서도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발생을 손실을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일도 하셔야 하는데 일에 지장도 생기시는 거고. 이게 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란 일을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저도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애기 보내는 타임에 해놓는 거라 네네. 상황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채무조정 어쨌든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내가 내는 금액이 예를 들어 탕감이 됐어. 그러면 남는 비용이 생기시면 그 비용으로 어떠한 걸 해보시고 싶으세요? 지금 제가 원래 카드론으로 300 이상 나갔었는데 한 달에? 네. 근데 지금 채무조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청하고 네네. 매달 나가는 금액이 정해진 건 아직 모르겠고요. 언제 접수를 하셨어요? 이게 8월 8월? 달에 그럼 보통 2달 안에 이제 네, 합의서 네, 체결 네, 네, 연락이 네. 카톡으로 올 텐데.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한 달에 100 정도 나가는 걸로 네네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네네네 그렇게 돼가지고 그거 내고 이제 틈틈이 어머님한테 돈도 받고 이제 그걸 일단 모아서 모아서. 일단 친정 어머님 돈 갚는 게 먼저고요. 시어머니 돈 내두신 거 갚고 애기 통장 채워놓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일단 우선순위가. 네. 저희가 쓰는 거보다 네네. 일단은 그거를 먼저 좀 채워놔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거 채우는 게 일단 1차 목표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꼬박꼬박 조금씩 그 어머니가 준 돈이랑 그런 거 좀 더 모아서 집에 필요한 거나 가전제품 이런 거나 이런 거 바꾸거나 못하신 거? 아니면 네 아니면 저도 지금 운동을 하고 싶은데 네네. 이게 예전에는 카드로 할부 개념이 있었어가지고 매달 먼저. 조금씩 갚았으면 됐는데 이제 네. 카드도 안 사용할 수 되잖아요. 있는 네네. 상황이 아니어서 만약에 1차 그 목표가 된다고 하면 2차는 저 취미 활동 취미 하고 활동. 싶어요. 그동안 못하신 거? 저 운동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네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시어머니, 그 다음에 여기 가정, 그 다음에 또 친정 쪽까지 이 세 가정이 지금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네요. 그 채무를 본인이 사용한 게 아니시잖아요. 그걸로 인해 좀 억울하거나 이런 면들은 혹시 있으신가요? 많아요. 저는 이게 제가 사용한 금액이면 제가 갚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빚을 져서까지, 그러니까 제가 네네. 있는 금액 한에서는 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빚을 져서까지 자금을 대드리는 거는 아니야. 어쨌든 이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해서 하면 채권자들한테 손해를 일정 부분 끼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손해가 끼치더라도 저는 음. 신용회복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도 생활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 주시는 제도인 것 네, 같아서 네. 저는 이 제도는 추천. 그러면 끝으로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빚은 네. 가족이 됐던 남편이 됐던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을 빌려주는 거는 자기 선에서 빌려주는 건 맞다고 보는데 네네, 이거를 네네. 굳이 빚을 내서까지 빌려드리는 거는 네네. 저는 정말 아니라고 어려운 자리였을 텐데요.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